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다리기, 전통과 현대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임경택 교수님께서 좌장 역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또한 발표 4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임경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경택입니다. 한국전북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 사회자로 이 자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줄다리기 전통과 현대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4분이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각 그 발표자께서는 15분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청중들 중에서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옆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이 세션이 끝나기 전에 발표자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발표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원모 협력네트워크 실장님이십니다. 제목은 줄다리기를 통한 국제교류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ugging, Rituals and Games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협력네트워크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원모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인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를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는 2015년 12월 2일 나미비아의 수도 빈투크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10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가 대표 목록에 등재되면서 해당 줄다리기 공동체들이 맞이하게 된 주변의 새로운 변화들과 함께 그동안 줄다리기 공동체들이 추진한 국내외 교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줄다리기 공동 등재와 함께 줄다리기 공동체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언론의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 등재가 결정되는 순간 한국은 새벽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뉴스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언론 매체가 줄다리기의 공동 등재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의 언론들도 또한 속보 형식은 아니지만 며칠 상간으로 줄다리기 공동 등재 소식을 적극적으로 타전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줄다리기 공동 등재가 베트남 뉴스가 선정한 그해의 10대 문화 뉴스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동등재 4개국의 줄다리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공동등재를 주도해온 한국에서는 2015년 연말에 해당 유산의 등재를 축하하기 위해 줄다리기 전시와 도서 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국립무형유산원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3월 13일까지 3개월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줄다리기 흥을 당기다라는 제목으로 줄다리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줄다리기 공동 등재를 기념해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4개국의 줄다리기에 대한 국문과 영문 2종의 줄다리기 도서를 2015년 12월에 발간했습니다. 해당 도서는 줄다리기라고 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요와 함께 대표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6개 줄다리기, 캄보디아의 태안플룻, 필리핀의 푼눅, 그리고 베트남 여러 마을의 깨어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와 당진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줄다리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 1월에 줄다리기 어린이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동화 작가와 사파 화가를 고용하고 줄다리기 현황조사 보고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등을 활용해서 유네스코가 전해주는 줄다리기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아동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문으로 제작된 해당 도서는 당진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되었고,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행사 등 각종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아트무형유산 센터와 당진시는 줄다리기에 대한 가시성 증진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줄다리기에 관한 영문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도서는 전통 지식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매년 한 권씩 발간하고 있는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의 제3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해당 도서에는 공모 및 기획 작업을 통해서 공동등재 4개국의 줄다리기 이외에도 일본, 태국, 우크라이나 등의 줄다리기 사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포함된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가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몇몇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함께 지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스페인의 휴먼타워, 크로아티아의 생강빵 제조 기술과 함께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베트남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에 관한 지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와 당진시는 줄다리기 놀이와 의례와 놀이의 4개국 공동등재의 의의와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줄다리기 순회사진전을 계획했습니다. 공동등재 작업을 위해 이전에 수집했던 각국의 줄다리기 사진 자료와 각국에서로부터 새롭게 제공받은 사진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별 사진 10장씩 총 40장의 사진으로 판넬을 제작했습니다. 줄다리기 사진 전시는 처음 2018년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 시립박물관 및 문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가 베트남 줄다리기 공동체를 교류 방문하면서 해당 사진 판넬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개최된 해당 전시회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4개국의 줄다리기의 다양한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는 이듬해인 2019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이프가오주 홍두안시를 방문하여 푼눅 줄다리기 행사 참여 이후에 하파오 초등학교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줄다리기 교류 행사를 하면서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사진전을 여기서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는 각 줄다리기 공동체의 공개 행사장을 순회하면서 야외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의 가시성 증진과 관련한 또 하나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한국교육방송은 함께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방송물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편에서 필리핀의 줄다리기 푼눅을 다루었습니다. 43분짜리 다큐로 제작된 해당 영상은 푼눅뿐만 아니라 의례 행사인 바키, 인눔 등 줄다리기를 매개로 한 이프가오족의 농경 의례와 놀이를 고화질의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줄다리기 공동체는 2014년 11월 21일 등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등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문화재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 한데 모여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연합회 주요 활동 중에 하나는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회는 그 국립무형유산원 등의 지원을 받아서 2016년부터 각 보존회가 위치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줄다리기 전승단체 회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회의 두 번째 주요 활동은 줄다리기 시연 행사인데요. 연합회는 그 창립 총회 다음 날인 다음 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 전통 줄다리기 한마당을 계획했습니다. 이후부터 한국 전통 줄다리기 한마당은 그 회원단체 줄다리기 행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역을 돌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공동체 네트워크를 창설한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2020년 12월 26일에 그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5주년을 기념하면서 5개 공동체가 참여한 줄다리기 세미나를 하노이 박물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줄다리기 공동체 네트워크 창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하노이시 롱비엔 마을을 초대 의장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습니다. 등재 이후 줄다리기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그 한국과 베트남 공동체 간의 국제 교류 행사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각 줄다리기 보존회에서 선발된 그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 대표 20여 명과 관계 전문가 수명이 베트남 줄다리기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교류 행사는 2018년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째 날 오전에는 하노이 박물관 마당에서 하노이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영산 줄다리기 시연과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그날 오후에는 문묘 경내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연 행사와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날에는 그 한국의 베트남 방문단이 하노이시 롱비엔 마을에 있는 깨었고 응오이 줄다리기 공동체를 방문해서 줄다리기 관계자 및 그 마을 사람들과 줄다리기 공동 등재 과정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롱비엔 마을의 줄다리기 시연과 함께 한국의 영산 줄다리기 시연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가 베트남을 방문한 이래 그 2019년 4월에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기간 중에 베트남의 롱비엔 줄다리기 공동체가 공동체와 관계 전문가 등 한 30명의 베트남 대표단이 한국의 줄다리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줄다리기 의례 행사와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와 함께 줄다리기 시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줄고사, 줄나가기, 줄다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 8월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는 필리핀 이프가오주 홍두안시에 있는 푼룩 줄다리기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방문단은 8월 9일에 바퀴, 이눔 등 의례 행사를 참관하고 10일에는 메인 행사인 줄다리기 푼룩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3일째인 11일에는 홍두안의 줄다리기 공동체 관계자 및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워크숍과 기저시 줄다리기 시연 및 줄다리기 사진전을 하파우 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한 베트남 그리고 한 필리핀 줄다리기 공동체 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줄다리기 공동체의 국제교류의 기반을 마련한 그 한국 줄다리기 공동체들은 당진시의 후원으로 2020년 4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기간 동안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등재 5주년을 기념해서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줄다리기 공동체 국제 교류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초부터 급격히 유행한 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포지엄과 교류 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줄다리기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20년 12월 2일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공동등재 5주년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줄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제목 하에 그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된 기념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서 공동등재 4개국 대표들이 등재 이후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국의 줄다리기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등재 이후 줄다리기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유행으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 공동체 간 교류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끝맺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발표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참가하신 촐포나이 선생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이 키르기스스탄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촐포나이 그리시축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You pronounced it actually very correctly. Thank you so much. 네,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모든 주최 측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앙아시아의 줄다리기 현황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고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중앙아 4개국이 있는데요. 유목민족과 정착생활의 뿌리가 섞여 문화유산의 여러 측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줄다리기 유산입니다. 줄다리기 유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Tug of War, 줄다리기는 특히나 4대 국가, 중앙아 4대국에서 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키르기즈어로는 아르칸 타르티시, 카자흐어는 아르칸 타르티시, 우즈베크어로는 아르칸 타르티시, 타지크어로는 반드카시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서 다양한 형태, 또 연행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줄다리기는 여전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전통 놀이이고요. 지금은 이제 힘을 겨루는 스포츠이자 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기도 합니다. 이제 4개국 모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는 어떤 힘을 겨룬다거나 어떤 지구력을 겨루는 그런 게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협동하고 듣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팀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휴일이나 가족 명절에 중심축으로 연행이 됐었고요. 여러 학생들 또 가족 단위로 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를 위해서 이제 이기면은 여러 가지 우승 상품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형태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는 줄다리기의 대중적인 형태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카 타르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테케 티르마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실제 하는 사람들이 서로 두 사람이 네 발로 내려가서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이제 유연제를 바른 아르칸을 목에 감고 심판의 신호에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줄다리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옆으로 떨어지거나 지정된 라인 이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우승자로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게 정말 인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연행 형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특별한 경기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유실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줄다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누가 연행을 하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연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줄다리기는 사실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녀노소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보장하는 드문 놀이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 모두 한데 어울려 놀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은 줄다리기 연행에 있어서 전혀 부각되지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남녀 전 연령이 놀이에 참여하고 즐기고요. 여아든 남아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줄다리기는 평등, 포용, 협력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줄다리기가 가족 공휴일이나 할 때 이게 연행이 될 때는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축제 당시나 공휴일에도 연행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은 동일하게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체력 단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도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 좀 듣고 협동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도 강화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유기체로서 행동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성인으로서 필요한 어떤 중요한 스킬을 배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연행은 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대학생들이 연행을 한다든지 전문 조직이나 협회에서도 줄다리기를 이 팀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을 뛰어넘어서 연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조직들이 그들의 기술과 정신 그리고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정기적인 대회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 정부 기관이나 정부 부처 기타 기관, NGO, 시민사회 등 다양한 조직에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경쟁을 하는 이런 각 팀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경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4년에 세계 유목민 대회 출범 이후 줄다리기 인기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유목민 대회는 키르기즈 정부가 조직하고 주최한 가장 큰 국제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4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대회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제3회 세계 유목민 대회에서 줄다리기가 무술 대회 하나로 포함이 됐었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간의 대회도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 군부대 간의 이제 대회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 여러 군인들이 와서 이제 뭐 힘을 겨룬다든가 스타미나를 겨루는 그런 방식으로도 줄다리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는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줄다리기 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8년 당시 제3회 세계 유목민 대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타지키스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다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찍은 것이다라고도 알 수 있고요. 여기 군부대 간에 겨뤄지는 그 줄다리기 대회입니다.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간에 상대하는 대회이고요. 여기는 또 줄다리기가 연행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당시에 저희 3월 21일
21일 카자흐스탄에서 너르후즈라는 공휴일 당시에 지금 연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녀 모두 함께 평등하게 연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키르기스탄에서 찍은 것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도 아이들이, 여기 어린이들이 아주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통 연행자분들 그리고 또 보유자분들에게 따르면 줄다리기 의식은 팀 스피리트 이런 정신을 강화하고 단결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힘을 더욱더 강화해주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독창성을 더욱더 발현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연행을 하고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라든지 상호 존중도 향상이 되고 소통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팀으로서 함께 같이 단합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굳건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줄다리기와도 같은 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이나 인센티브도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유대관계도 강해지고 협력 정신도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줄다리기 의식이 그만큼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공동체, ICH 공동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 키르기즈 전사들에게 있어서도 부족 전사들에게 있어서 줄다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양력 그리고 강인함, 속도, 전술, 체력을 기르고 강화하는 데 줄다리기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유목민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많이 왕왕 일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전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한 운동선수가 되어야 되고 했었고요. 그래서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키르기즈의 전사들은 훌륭한 이 전사가 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탄탄한 체력을 가져서 이제 부족 토너먼트나 벨트 레슬링이라든지 혹은 말 씨름 그리고 여기 염소 끌기 이게 그 저희 중앙아시아의 사회에서는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코크보르류라고 하는 염소 끌기 대회인데요. 이런 것을 내서 이제 체력을 더욱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사용을 했던 것이고 유목민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ICH 연행자들에 따르면 유목민들은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밧줄인 그 아르칸의 큰 상징성과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전통자 해석에 따르면 이 아르칸은 기의 균형을 상징하고 신체와 정신을 연결하며 이 무한을 상징을 하고 또 영원한 확장 또 자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르칸은 특히 이제 식물 원료라든지 동물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말의 갈기라든지 양모를 사용해서 수공예로 만들어졌는데요. 유목민들은 보통 이제 말 등에 의지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동물과 선천적인 유대감을 키워왔고 또 말을 존재의 연장선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유목민들의 생계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변함없는 자원인 양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아르칸의 원재료, 말, 갈기, 양모를 이렇게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칸의 구성은 이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기능성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밧줄을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르트, 저 유목민 전통 가옥을 짓는 데 사용을 하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물건과 소제품의 수송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아르칸, 가장 중요한 형태는 선과 악의 대립,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흑과 백 두 가지 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줄다리기 제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춘분인 나우르즈 전날에 연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장로들은 각각 흰 밧줄과 검은 밧줄 두 개를 가져다가 이제 아르칸을 만들면서 자연의 힘과 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양 끝에서 아르칸을 끌어당기고 구호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과거에는 또 장로들이 혼례 전날 밤에 신랑 신부 사이에 있는 검정색과 하얀색 아르칸을 따로 침대에 놓고 합방 전에 줄다리기 제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이 두 개 분리된 아르칸을 꺼내서 함께 엮었는데요. 이는 신랑과 신부가 균형
균형을 이루고 그만큼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결혼식 다음 날에는 얽혀진 재래용 아르카는 신혼부부 가족 간에 줄다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가족의 리더십을 누가 쥐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형태의 어떤 의식은 아직까지 그 목적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징성이 많이 퇴색된 것도 있습니다. 그 아르칸의 상징은 있긴 있지만 실제로 그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이제 연행 형태 그대로 연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좀 옛 사진입니다. 키르기즈의 유목민 여성이 아르칸 밧줄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다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동물 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진입니다. 밧줄이 이제 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입니다. 좀 더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공동체 분들이 역시 아르칸 그 밧줄, 이 재래에 사용되는 밧줄을 꼬고 있습니다. 이게 키르기즈 장로분들이 역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목민 문화 전통 관련된 축제 당시에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다리기는 여전히 아주 인기 있는 운동으로서 스포츠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운동으로도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유목민 대회의 무술 종목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운동 선수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서로 파견 가서 여기 세계 대회에 유목민 대회에 출전을 하는 만큼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동체 분들과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줄다리기는 여전히 레크리에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놀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이 돼 있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사회자로서는 굉장히 지금 행복합니다. 근데 이 중앙아시아라는 그 유목, 생태적인 배경이 다른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다리기 연행 참 재미있었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줄다리기 협회의 허광평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제목이 스포츠로서의 줄다리기예요. 좀 특이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줄다리기는 운동회 거의 초등학교 이럴 때 그 운동회 필수 종목이고 지금 대학가의 축제에서도 체육 축제에서도 줄다리기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줄다리기가 20세기까지 올림픽 종목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전통 줄다리기하고 스포츠로서의 줄다리기에 대해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사무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민국 줄다리기협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허광평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포츠 줄다리기란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현대 스포츠로 줄다리기, 그리고 국제경기단체의 활동, 대한민국 줄다리기 협회의 활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스포츠로 줄다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스포츠 줄다리기는 두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체육사에 기록된 정확한 사실입니다.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스포츠 줄다리기가 채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동아시아의 4개 나라 줄다리기가 등재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100년 동안의 줄다리기는 스포츠사에서 현대 스포츠로 되었고 문화사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줄다리기 연행의 3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 문화로서의 줄다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로서의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놀이로서의 줄다리기는 학교, 직장, 군대나 시민체육대회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줄다리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 줄다리기 형태, 이상 3가지의 줄다리기 연행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줄다리기 국제 경기 규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줄다리기 경기는 한 팀 8명씩 12명의 한 팀 8명씩 두 팀 16명이 하는 경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팀 체중 차이를 극복한 표준 경기 규칙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양 팀의 체중 차이 나는 것을 팀 체급 경기 방식으로 줄다리기 경기 룰을 정했습니다. 줄다리기 경기는 실내 경기장과 실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며 승패 결정 방법은 4m를 먼저 당기는 경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진행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 등 3명의 심판이 경기를 진행을 하며 33.5m 이상의 긴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 심판은 모든 경기 진행 사항을 이와 같은 수신호로 경기 진행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경기에서 선수들은 모든 스포츠 용구를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실내 경기에서는 실내 경기화를, 실외 경기에서는 실외 경기화를 착용하며 실내 경기에서는 실내 경기용 매트에서 줄다리기 경기를 하고 경기 중 운동 장애 예방을 위해서 선수들은 보호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국제 경기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경기 스포츠 줄다리기는 1920년 IOC에서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된 이래 1999년 IOC의 국제경기연맹 잠정 인정을 받고 2002년에 IOC 제113차 총회에서 IOC의 인정단체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80년 만에 스포츠 줄다리기가 IOC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줄다리기 연맹 창립은 1960년 영국 협회의 제안으로 창립되었으며 영문으로는 TWIF 약칭을 쓰며 현재 협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올림픽 종목으로 스포츠 줄다리기가 귀환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줄다리기 연맹은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실내 대회와 세계 실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 줄다리기 연맹 산하에는 대륙별 연맹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줄다리기 연맹과 유럽 연맹이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줄다리기 연맹 ATWF는 1990년 제1회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한 이래 2017년 제11회 대회를 방콕에서 개최를 하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의 전염으로 대회를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회 중에서도 2010년 제8회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를 이곳 한국 당진에서 개최하였으며 2012년 제9회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를 한국 전북 김제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스포츠 줄다리기를 하는 나라들은 TWIF에 가입한 정예연국 73개국 외에도 업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여 개국 등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서 스포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23개국, 유럽에서 30개국의 나라들이 스포츠 줄다리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줄다리기 협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줄다리기 연합회로 창립하여 국민생활체육 정회원 단체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연합회가 창립함으로써 국제 경기 규칙을 따르는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가 한국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연합회는 청소년 팀 스포츠 활동으로서 줄다리기와 생활체육 동호인 줄다리기 동호인 클럽 육성을 중점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으며 각종 국제대회와 국제교류도 활발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합회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것은 2번의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사실입니다. 2010년 제8회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를 한국 당진에서 개최하였으며 2012년 제9회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를 김제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체육단체가 대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줄다리기 협회로 재창립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로 가입함에 따라 스포츠 줄다리기는 협회는 스포츠 줄다리기 종목을 대표하는 한국 유일의 단체가 되었으며 현재 협회 주요 과제로는 스포츠 줄다리기 종주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문제와 전통문화 줄다리기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줄다리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줄다리기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은 줄다리기의 재정과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축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다리기를 보존하는 전통문화 줄다리기 보존회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협력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세 축으로서 줄다리기 이해관계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경기로서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줄다리기 동호인들과 스포츠 줄다리기의 관련 단체들도 줄다리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줄다리기가 전통문화 줄다리기와 같이 협력을 시작한 사례를 당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대한민국 줄다리기 협회와 당진시는 협력을 시작으로 2009년 DGC 줄다리기 민속 축제 기간에 제1회 전국 스포츠 줄다리기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이 대회가 유치부, 초등부 대회까지 확산되어 큰 대회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당진에서 제8회 아시아 줄다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18년 기간에는 당진시 40개 초중학교에 스포츠 줄다리기 강습회를 통하여 경기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당진시 줄다리기 협회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당진 시민들이 스포츠 줄다리기를 생활체육 활동으로 즐기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 동호인들은 DGC 줄다리기 민속 축제 기간 동안에 가장 열렬히 성원하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줄다리기들은 고유성과 다양성을 유지하여 미래에도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대의 국제적인 스포츠 현상인 스포츠 줄다리기와의 협업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줄다리기는 전통문화 줄다리기와 이제까지 서로 따로 걸어온 100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통문화 줄다리기와 상생의 협력자로서 함께 걸어갈 또 다른 100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 스포츠로서의 줄다리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스포츠로서의 줄다리기,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허국장님께서 스포츠로서의 줄다리기와 전통 줄다리기 상생 방안까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생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 세션의 마지막 발표인데, 베트남의 베트남 문화유산협회 회장님이신 레티민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을 특히 작년 12월 달에 아까 박은무 실장님 발표도 있었지만 등재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보여주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줄다리기에 대한 수업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히나 오늘 세션 주제인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얘기할 때 굉장히 더 알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서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그럼 우선 티민리 선생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Chairman.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님, Hello, 감사합니다. everyone. 여러분 So I'm 안녕하십니까? very happy to see all of you. 여기 계신 모든 And, 분들 thank 뵐 수 있게 to 되어서 너무나 ICTEC 기쁘게 and, 생각합니다. Danjin, 유네스코와 authority 태부영유산센터 또 for 당지시에 giving 계신 me, 모든 for 관계자분들께 giving me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priority to 대해서 감사 present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ome 귀중한 기회를 information 통해서 from Vietnam. 베트남의 So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발표를 통해서 베트남에서의 줄다리기 의례, 미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산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know that on the nomination file we have 6 community. 저희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저희 베트남에서는 6개 줄다리기 공동체가 모인 바가 있습니다. 저희 6개 줄다리기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노이에서 온 공동체도 있고요. 롱비엔의 탁반 롱비엔에 있는 깨오꼬 응오의 공동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응투 지역에서 그리고 박닌에서 또 속손 또 라오카이 이런 지역에서 총 6개 줄다리기 공동체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등재 당시에는 이제 6개 줄다리기를 공동체를 확인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원모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아주 유의미한 행사를 베트남에서 가진 바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유네스코 등재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6개 줄다리기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인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노이 박물관에 저희가 모여서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나왔던 이 공동체로부터 들었던 희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ng Biên district, Hà Nội. You may see 그 they are very happy. 탁반 지역에 있는 롱비엔구의 깨오꼬 응우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그 깨오꼬 응우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 마을 안에 전부 사원이 있습니다. 그 전부 사원 안에 유명한 청동상이 있는데요. 즉 국가위원회가 베트남 국가위원회가 이 청동상을 국보다라고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 깨우고 응우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그 보유자 중에 한 분이신 응우옌 반세, 이분은 94살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우수정인의 명칭이 수여된 바 있습니다. 이 그 깨오꼬 응우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 계신 연행자분들과 직접 협력도 많이 해서 2019년에 한 차례 축제를 같이 공동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노이에서, 한 번은 당진시에서 두 차례의 공동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깨오꼬 응우이 공동체는 한국의 공동체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었고 이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겁게, 매우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깨오꼬 응우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방 당국에서 그 사원 앞에 넓은 이 공지를 행사 장소로 대여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주민분들께서 공동체 일원 분들이 그 장소를 이 공터를 줄다리기를 통해서 줄다리기 연행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다른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 지방 당국과 함께 노력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그 프로그램을 실제 이제 사원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개발하는 데 지원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다른 공동체 깨어머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여기는 깨어머 공동체는 역시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깨오꼬 응우이 공동체와는 달리 깨오모, 여기는 이제 대나무 줄다리기를 연행하는 공동체인데요. 아쉽게도 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깨오꼬 응우이 공동체만큼 그렇게 많은 성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깨오모 줄다리기 공동체는 좀 많은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해서 이 공동체에 있는 사원이 좀 많이 붕괴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보수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을 좀 많이 필요로 했고 일부 지원은 또 받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깨오송 라탄 줄다리기 공동체도 있습니다. 깨오송 라탄 줄다리기 공동체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후옹간 마을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100명 이상의 연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여기 여러 그 지역 주민분들, 또 공동체 일원분들, 그리고 지방 정부 당국분들, 또 전문가, 또 저희 이제 협회의 관계자분들이 함께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 베트남의 후옹간 마을에 있는 이 줄다리기 공동체에 갔을 때 이 공동체 분들께서 우리도 그 롱비엔에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우리도 비슷한 거를 수립하고 싶다. 다시 말해 이제 어린이 유아 교육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우옌 벤탕 님께서
a 죄송, plan to introduce the rattan tapping 거의 tradition 당시 그 to 행정구역에 local students. 지방 그 당국 담당자분과 함께 노력해서 여기에 in 지역 this 학교와 공동으로 through the 교육 provision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introductory text about this heritage in their 이 예를 community,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이 유산에 대해서 어떤 기초 자료를 담은 our center and our 교과서와 association 똑같은 책자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Hương rattan Chakabua community to 그 come back to 라탄 help them 줄다리기 to 공동체 develop, 또 마찬가지로 educational 이런 program 관련된 in the 교육 future. 자료 그리고 교육 사업을 더욱더 개발하기 also 위해서 have 우리가 some new, 미래에 some 지원을 funding 하려고 하고 like, 있습니다. this year or maybe 올해 next year festival. 혹은 이제 They will 내년 have 축제가 될 new, 때는 performance stage. 새로운 공연장을 또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수용 인원이 한 7,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대규모 공연 무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공동체는 박닌주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도 저희 심포지엄에 참여를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이분들도 이제 지방 당국의 특히 이제 문화부 지방 관리분들 또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공동체 이런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박닌주에 있는 공동체는 전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히 그 대나무로 대나무줄을 가지고 이거를 그 밧줄을 꼬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통 지식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 꺼이저이라는 대나무줄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후잡 마을의 그 대나무 줄다리기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밧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아주 엄격한 전통 규칙에 따라서 만드는 법이 있는데요. 그런 법을 우리가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저희가 이제 6년 전에 처음에 이번 공동 등재를 위해서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간과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과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근에 들어서 제가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소규모 세미나를 같이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공동체는 이 전통을 지금까지 아주 잘 보존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더욱더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새롭게 저희가 이제 발견한 이 공동체 같은 경우 공동체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올해 안에 공동체 문화유산 목록을 작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취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o you hear me? 잘 들리시나요? Hello? Do you hear me? Okay. So 네. the last year we have very successful 작년에는 community 저희가 symposium. 아주 성공적인 공동체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거기 거의 이제 오신 모든 대표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저희 협회의 그 제안에 합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줄다리기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설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o tell you some 이제부터는 some new 여러분들께 from heritage education issue. 유산 교육 We 문제에 have 대해서 좀 one 말씀드리겠습니다. important policy since 2013. 2013년부터 저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훈련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 서명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한 요소로서 유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담겠다라는 그런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학교, 모든 고등학교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적절한 교과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차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편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공동체 일원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유산을 연행을 하고 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유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학교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제 발제문에 지용축제에 대한 간략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일화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골자는 가족에서 이제 가정교육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접목시켜서 잘 한다면 어린이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태도 변화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린 바 있었죠. 그때 이제 롱비엔에 있는 공동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동체 일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매년 우리 사원에 한 1,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런 체험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유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센터 또 저희 문화유산 협회는 아주 학교 현장에서 긴밀하게 학교에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 전에 어린이들이 오기 전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같이 하고 체험학습 도중 그리고 체험학습 이후에도 저희가 사후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배웠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평가를 하고 추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래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옹깐 마을의 깨오송 라탄 줄다리기 공동체와 함께 그 프로그램 개발에 위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고요. 그리고 깨오꼬 응오이 공동체, 그 앉아 사는 줄다리기 공동체에게는 그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베트남 공동체 계신 분들 대신해서 필리핀, 그리고 키르기스탄, 한국, 캄보디아 계신 모든 다른 공동체 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